제 이름이 없었습니다. 게시판 앞에서 손가락으로 한 줄 한 줄 짚어가며 확인했지만 마르타 코발스카라는 이름은 그 어디에도 없었어요. 25개의 이름이 또박또박 적힌 K9 자주포 기술 연수 대상자 명단에서 말이죠. 한 번 더, 두 번 더, 세 번째로 다시 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폴란드 육군의 신참 정비병 마르타 코발스카 25살입니다. 그 누구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군복을 입었지만 오늘 아침 제게는 절망이 찾아왔어요. 새벽 6시.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울린 기상나팔 소리에 온 막사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K9이 왔다. 드디어 왔어. 선임 정비병 얀상병의 목소리가 막사 전체를 가르며 울려 퍼졌어요. 순간 모든 침대에서 몸을 벌떡 일으킨 동기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한국산 K9 자주포 우리 모두가 그토록 기다려온 최첨단 무기 체계가 마침내 우리 부대에 도착한 거예요. 이번엔 진짜다. 우리가 유럽 최고의 포병이 되는 거야. 동기들의 환호성이 천장을 뚫을 듯 터져나왔습니다. 저도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제가 꿈꿔온 순간이 온 거죠. 하지만 1시간 뒤 게시판 앞에 선 저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기술 연수 대상자 명단 25개의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제 이름 마르타 코발스카는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몇 번을 다시 봐도 마찬가지였어요. 마르타, 너는 창고 정리해. M77 점검이 밀렸거든. 선임의 차가운 목소리가 제 등을 후려쳤습니다. 동기들이 하나둘 K9 연수장으로 향하는 걸 바라보며 저는 반대 방향인 부대 뒤편 창고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낡은 M77 자주포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을 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20년도 더 된 구식 장비의 녹슨 부품들이 제 인생처럼 초라해 보였어요. 손톱으로 긁어낸 녹가루가 바닥에 떨어질 때마다 제 꿈도 함께 부서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어요. 창고 너머에서 K9의 엔진이 웅웅거리며 시동을 거는 소리가 들려온 건요. 그 힘찬 소리가 제 가슴을 칼로 도려내듯 아팠습니다. 저기서는 미래가 시작되고 있는데 왜 저만 과거의 잔해 속에 묻혀 있어야 하는 걸까요? 점심시간 식당에서 동기 카즈미에 씨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와 제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마르타, 못 봤으면 큰일 날 뻔했어. 한국 교관들이 정말 대단해. 그의 눈에는 새로운 세상을 본 사람의 흥분이 가득했어요. 특히 김민철이라는 교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거의 숭배하는 듯한 표정이었죠. 그 사람이 K9 엔진 커버를 열자마자 마치 마법 같았어. 모든 부품이 하나의 교양학처럼 조화롭게 돌아가고 있더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만져온 건 진짜 고철이었던 거야. 카즈미에 씨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심장을 짓눌렀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정말 좋겠네. 하지만 제 목소리는 바닥에 깔려버렸죠. 오후 내내 M77의 유아포스를 점검하면서 저는 손이 떨려왔어요. 분노인지 절망인지 구분할 수 없는 감정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저녁 6시 연수를 마친 동기들이 창고로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새로운 지식으로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반면 제 손은 여전히 기름과 녹으로 새까맣고 작업복은 먼지투성이었죠. 마르타, 정말 미안해. 내가 못 간 거. 카즈미에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이것도 필요한 일이니까. 거짓말이었어요. 괜찮을 리가 없었죠. 하지만 동기들 앞에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모든 동기들이 잠든 후 저는 혼자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달빛 아래 멀리 보이는 K9 자주포가 거대한 꿈처럼 서 있었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쥐고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저 앞에 서게 될 거야. 그때까지는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내자. 차가운 창문에 이마를 기대며 저는 가슴 깊은 곳에서 타오르는 불꽃을 느꼈어요. 좌절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그때 저는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운명이라는 건 가장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가장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찾아온다는 걸 말이에요. 둘째 날 아침 상황은 예상보다 훨씬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제가 여느 때처럼 M77 엔진실을 청소하고 있을 때 동기 파베우가 숨을 헐떡이며 창고로 뛰어왔어요. 마르타, 큰일이야. 카즈미에 씨가 중대장한테 정면으로 대들었어. 뭐라고?
제 손에서 걸레가 떨어졌습니다. 카즈미에 씨가 대들었다고요? 평소 개미 한 마리도 못 죽이는 그 순한 친구가 K9 연수명단에 내가 없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정식으로 항의했다니까. 지금 중대 사무실에서 난리가 났어. 파배우의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고마운 마음과 동시에 걱정이 밀려왔어요. 괜히 카즈미에 씨가 문제가 되면 어떡하죠? 1시간 후 중대 사무실 앞은 완전히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카즈미에 씨뿐만 아니라 다른 5명의 동기들까지 함께 줄지어 서 있었어요. 모두들 굳은 표정으로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죠. 마르타도와 카즈미에 씨가 저를 보자마자 손짓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로 그들 옆에 섰어요. 우리 모두 함께 말하기로 했어. 내가 빠진 게 정말 이상하다고. 그때 중대 사무실 문이 열리며 코발스키 중대장이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썩 좋지 않았어요. 뭐 하는 짓들이냐? 명단은 이미 확정된 거다. 중대장님, 하지만 마르타의 정비 실력은 저희 중에서도 최고입니다. 카즈미에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다른 동기들도 하나씩 거들었습니다. 정말 그래요. 지난번 M77 엔진 고장도 마르타가 고쳤잖아요. 계급이 낮다고 배우지 못하는 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입이 열렸습니다. 중대장님, 저도 배우고 싶습니다. 정말 간절해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어느 때보다 확실했습니다. 코발스키 중대장의 눈이 잠깐 흔들렸어요. 그는 잠시 우리를 바라보더니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알겠다. 다시 검토해보겠다. 하지만 약속은 못한다. 그날 오후 우리는 모두 가슴을 졸이며 기다렸습니다. 저는 M77 점검을 하면서도 계속 중대 사무실 쪽을 힐끔거렸어요. 오후 4시 정각 드디어 소식이 왔습니다. 코발스카 일병 중대장실로.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동기들의 응원하는 눈빛을 뒤로하고 저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 코발스키 중대장의 책상 위에는 새로 출력된 명단이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맨 마지막 줄에 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마르타 코발스카, 기술 연수 추가 대상. 중대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감격해서 목이 메었어요. 하지만 중대장은 엄격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알아둬. 이 결정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 네, 한국에서 온 교관 중 한 명이 김민철 씨라고 하던가. 그분이 직접 건의했어. 젊은 정비병들에게도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이야. 제가 김민철이라는 이름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분이 저를 위해 목소리를 내주셨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분이 저를 아시나요? 아니, 아마 모를 거야. 그냥 교육의 형평성을 생각해서 한 말 같더라고. 하지만 덕분에 너한테 기회가 생긴 거다. 중대장실에서 나왔을 때 동기들이 모두 저를 둘러쌌습니다. 제가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리자 모두들 환호성을 질렀어요. 해냈어. 정말 해냈어. 그날 저녁 저는 처음으로 K9 연수 교재를 손에 쥘 수 있었습니다. 두꺼운 매뉴얼을 넘기면서 가슴이 뛰었어요. 김민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게 기회를 준 그 사람이 어떤 분일까요? 내일이면 직접 만나게 될 텐데 정말 떨리고 기대됩니다. 셋째 날 새벽 5시 반, 저는 다른 누구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았거든요. 교육장 앞에 도착했을 때 제 심장은 마치 K9 엔진처럼 웅웅거렸어요. 거대한 철문이 열리자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한가운데 자리한 K9 자주포는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47톤의 철덩어리가 뿜어내는 위압감에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넋을 잃고 바라봤습니다. M77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감이었죠. 처음 보시는군요. 뒤에서 들려온 유창한 영어에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어요. 검은 머리에 날카롭지만 따뜻한 눈빛,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자세. 김민철입니다. 한국에서 왔고요. 그가 자연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제게 기회를 만들어준 그분이 마르타 코발스카입니다. 너무 흥분한 나머지 악수를 하면서 목소리가 떨렸어요. 박 교관은 제 당황한 모습을 보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긴장 풀고요. 오늘부터 함께 공부할 거니까. 그의 말에 제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친근한 분이었거든요. 오전 9시 본격적인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26명의 교육생들이 K9 주변에 둘러섰을 때 박 교관의 첫 마디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여러분, K9을 단순히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는 K9의 측면 장갑을 톡톡 두드렸어요. 이것은 하나의 완성된 언어입니다. 여러분이 폴란드어를 배우듯 K9이라는 언어를 이해해야 해요. 언어라고요? 처음 듣는 표현이었습니다. 다른 교육생들도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엔진은 동사예요. 움직임을 만들어내죠. 유압 시스템은 형용사고요. 그 움직임을 부드럽게, 정확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화력 통제 시스템은 박 교관이 잠시 멈추더니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이건 문장의 완성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죠. 그 순간 뭔가가 제 머릿속에서 번쩍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정비해온 M77은 그냥 단어들의 나열이었다면 K9은 완전한 문장이었던 거예요. 자, 이제 K9의 첫 번째 단어를 배워봅시다. 박 교관이 엔진 커버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드러난 천마력 디젤 엔진은 정말 예술품 같았어요. 모든 부품이 제자리에서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거든요. MTU 883 KA500 엔진이에요. 독일제이지만 K9에 맞게 한국에서 특별히 조율했습니다. 그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완전히 매료됐어요. 단순히 기계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마치 하나의 생명체를 소개하는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유압 시스템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제가 용기를 내서 질문하자 박 교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유압은 K9의 혈관 같은 거예요. 압력이 올바르게 전달되어야 모든 동작이 정확해집니다. 그는 저를 K9 측면으로 데려가서 유압 라인을 하나하나 가리켜 주었어요. 제가 M77에서 봤던 단순한 호스와는 완전히 다른 정밀한 시스템이었죠. 이 압력 게이지를 보세요. 280바의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해요. 280바요? 네, M77의 2배가 넘는 압력이에요. 그래서 더 정확하고 빠른 동작이 가능하죠. 오후 수업 시간에는 직접 부품을 만져볼 수 있었어요. 박 교관이 제 손을 이끌어 엔진 부품을 점검하는 방법을 알려줄 때 저는 정말 전율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꿈꿔온 순간이었어요. 느껴지죠? 진동의 차이가 정말 신기했어요. 그의 지도를 받으니 엔진에서 나오는 미세한 진동만으로도 상태를 파악할 수 있었거든요. 마르타 씨, 센스가 정말 좋으시네요. 박 교관의 칭찬에 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지금까지 그 누구도 제 정비 실력을 이렇게 인정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수업이 끝나갈 무렵 박 교관이 모든 교육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수업이었어요. K9이라는 언어의 기본 문법을 배웠죠. 내일은 더 복잡한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교육장을 나오면서 저는 가슴이 벅찼어요. 단 하루 만에 제 세계가 완전히 바뀐 것 같았거든요. K9은 정말 기계가 아니라 하나의 언어였고 저는 그 언어를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박 교관이 저를 볼 때마다 뭔가 특별한 시선이 느껴졌거든요. 다른 교육생들과는 조금 다른, 아니에요. 제가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오늘부터 제 인생이 새로운 장을 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넷째 날부터 열흘 동안 저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K9 정비 훈련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매일매일이 놀라움의 연속이었거든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김민철 교관에 대한 제 마음의 변화였습니다. 다섯째 날 오전 화력 통제 시스템 점검 수업 중이었어요. 복잡한 전자회로 앞에서 모든 교육생들이 당황하고 있을 때였죠. 어려우시죠? 천천히 해봅시다. 박 교관이 제 뒤에 서서 조용히 말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의 목소리만 들어도 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단순히 친절한 선생님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걸까요? 마르타 씨, 이 회로 연결을 확인해 보세요. 그가 제 어깨 너머로 손을 뻗어 회로를 가리킬 때 저도 모르게 숨이 멎었습니다. 그의 체온이 느껴질 정도로 가까운 거리였거든요. 이렇게 하면 되나요? 제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 옥타브 높아진 걸 느꼈어요. 다행히 다른 교육생들은 각자의 작업에 집중하고 있어서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지만요. 완벽해요. 역시 손재주가 좋으시네. 그의 칭찬에 또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부끄러워하는 제 모습이 한심했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여섯째 날,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점심시간에 혼자 K9 옆에 앉아 도시락을 먹고 있는데 박 교관이 다가왔어요. 혼자 드시네요? 함께 해도 될까요? 네, 네. 물론이에요. 너무 급하게 대답해서 도시락 뚜껑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정말 바보 같았죠. 한국에서는 김치를 같이 먹는데 여기서는 구하기 힘들어서 아쉬워요. 그가 자신의 도시락을 열면서 말했습니다. 평범한 대화였는데 저는 왜인지 그의 모든 말에 집중하게 됐어요. 김치요? 어떤 맛인가요? 짜고 시큼한데 한번 맛보면 계속 찾게 되는 맛이에요. 그때 그가 살짝 웃으면서 저를 바라봤는데 제 가슴이 또 쿵쾅거렸어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거죠? 일곱째 날 실제 사격을 위한 포탄 장전 훈련이 있었습니다. 무거운 포탄을 들어올리는 연습을 하다가 제가 비틀거렸어요. 순간 박 교관의 손이 제 허리를 받쳐줬습니다. 괜찮으세요? 그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와 함께 그 따뜻한 손길이 제 온몸을 전율시켰어요. 단지 3초 정도의 짧은 순간이었는데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거든요. 괜찮아요. 저는 얼른 몸을 일으키며 고개를 숙였어요. 제 얼굴이 얼마나 빨갛게 달아올랐는지 다른 사람들이 눈치챌까봐 무서웠거든요. 열째 날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오후 수업이 끝난 후 저 혼자 남아서 복습을 하고 있었는데 박 교관이 다가왔어요. 늦게까지 공부하시네요. 아직 완전히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요. 어떤 부분인가요? 도와드릴게요. 그가 제 옆에 앉으면서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혼자 있을 때의 그는 더욱 부드러워 보였거든요. 여기 유압 압력 조절 부분이요. 제가 매뉴얼을 가리키자 그가 더 가까이 다가와서 함께 보기 시작했어요. 그의 집중하는 옆모습을 보면서 저는 완전히 넋을 잃었습니다. 마르타 씨? 네.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안 들으시네요. 그가 장난스럽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제가 그를 바라보고 있다는 걸 눈치챈 거죠. 죄송해요. 집중할게요. 하지만 정작 제 마음은 전혀 집중이 안 됐어요. 그의 목소리, 그의 웃음, 그의 모든 것이 제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저는 스스로에게 솔직해졌어요. 이건 단순한 존경이나 감사가 아니었어요. 제가 김민철 교관을 좋아하고 있는 거였어요. 하지만 이런 감정을 가져도 되는 걸까요? 그는 교관이고 저는 교육생인데, 게다가 나이도 차이가 나고 국적도 다르고. 아니에요. 이런 생각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그분은 저를 그냥 하나의 교육생으로만 볼 텐데 제가 혼자 이상한 상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피어오르는 이 감정을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11째 날 아침 갑작스러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 연수 대상자 발표합니다. 코발스키 중대장이 교육장에 나타나서 명단을 읽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심화 교육을 받을 5명을 선발한다는 거였죠. 카지미에시 스타니스와프, 파베우 노박, 토마시 빈센치, 얀 코발스키, 그리고 마르타 코발스카. 제 이름이 호명되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한국이라고요? 김민철 교관의 나라에 간다고요? 축하해요, 마르타 씨. 박 교관이 다가와서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뭔가 특별한 감정이 서려 있는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 뵙겠네요. 그 말 한마디가 제 가슴을 쿵쾅거리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에서 그를 다시 만난다는 것, 정말 꿈 같은 일이었어요. 사흘 후 바르샤바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생전 처음 비행기를 타본다는 설렘, 그리고 박 교관을 다시 만난다는 기대감이 뒤섞여 있었거든요. 마르타, 너 완전히 들떠있네. 카즈미에 씨가 놀리듯 말했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런 기분을 느껴본 적이 처음이었거든요. 12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제 심장은 거의 터질 듯 뛰었어요. 한국이에요. 김민철 교관의 나라. 입국 게이트를 나서는 순간 저는 그를 찾느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가 저희를 마중 나온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저 멀리서 김민철 교관이 보였어요. 반가운 마음에 손을 흔들려던 그 순간 제 손은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그의 옆에 여자가 있었어요. 아름다운 장발의 여성이 5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의 손을 잡고 그 옆에 서 있었죠. 그 여자가 박 교관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르타?
왜 그래? 카즈미에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목구멍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박 교관이 저희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그 여자와 아이도 함께요. 폴란드 교육단 여러분, 한국에 온 걸 환영합니다. 그의 밝은 미소가 제겐 너무나 잔인하게 느껴졌어요. 소개할게요. 저분은, 아니, 잠깐만요. 박 교관이 뭔가 말하려다가 휴대폰이 울리자 잠시 자리를 비웠어요. 그 사이 여자가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녀는 유창한 영어로 인사했어요. 상냥하고 우아한 모습이었지만 제겐 그 모든 게 도구로 느껴졌습니다. 엄마 아빠는 언제 와? 아이가 그 여자에게 말했어요. 엄마라고. 그럼 박 교관이 제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가슴속에서 뭔가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르타 씨, 괜찮아요? 박 교관이 돌아와서 제 창백한 얼굴을 보며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만 끄덕이고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버스로 숙소까지 가는 동안 저는 창밖만 바라봤어요. 서울의 화려한 야경도 동기들의 즐거운 대화도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한심했던 걸까요? 그에게 특별한 감정을 품었던 제 자신이. 그는 이미 가정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저 혼자 착각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울었습니다. 조용히 동기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말이에요. 김민철 그 이름만 생각해도 가슴이 아팠어요. 사랑이라고 하기엔 너무 짧은 시간이었지만 분명 제게는 특별한 감정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끝이에요. 이 바보 같은 일방적인 마음은 여기서 정리해야 해요. 내일부터는 다시 원래의 마르타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냥 성실한 교육생으로 말이에요. 하지만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 걸까요? 왜 눈물이 계속 흘러내리는 걸까요? 사랑이란 게 이렇게 아픈 건가요? 그 이후 사흘 동안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교육장에 가서 오후 5시까지 수업을 듣고 저녁에는 숙소로 돌아가 바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말 그대로 기계처럼 움직였죠. 마르타, 밥 좀 먹어. 어제부터 거의 안 먹잖아. 카즈미에 씨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저는 고개만 저었어요. 입맛이 없었거든요. 수업 시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민철 교관이 설명할 때마다 저는 고개를 푹 숙이고 노트에 적기만 했어요. 눈을 마주치는 것도 질문하는 것도 모두 피했습니다. 둘째 날 K9 엔진 점검 실습에서 제가 나사를 잘못 조립했을 때도 그냥 넘어갔어요. 평소 같으면 즉시 수정했을 텐데 그날은 집중력이 완전히 바닥났거든요. 마르타 씨, 괜찮으세요? 뭔가 다른 것 같은데. 박 교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을 리가 없었죠. 밤마다 잠들기 전에 공항에서 봤던 그 장면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그 여자와 아이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는 박 교관의 따뜻한 눈빛. 셋째 날 오후 전자회로 점검 실습에서 저는 또 실수를 했어요. 회로를 완전히 잘못 연결해서 경고음이 울려버린 거였죠. 이런 조심하세요. 동기 토마시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다른 교육생들도 제 쪽을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저는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를 숙였어요. 평소 실력으로는 절대 하지 않을 실수였는데 수업이 끝난 후 다른 동기들이 서울 구경을 하러 나갔지만 저는 숙소에 남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서 제 자신이 한심했어요. 이렇게 무너져서 어떡하나요?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오후 6시쯤 호텔 로비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마르타 씨. 돌아보니 김민철 교관이 서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잠깐 이야기해도 될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혹시 제 태도 변화를 눈치챈 걸까요? 아니면 실습에서 계속 실수하는 걸 지적하려는 걸까요? 로비 한쪽 소파에 앉았을 때 박 교관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요 며칠 사이에 많이 달라지셨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말할 수 없었거든요. 설마 제가 그를 좋아한다고, 그런데 가족이 있다는 걸 알고 상처받았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혹시 공항에서 봤던 그 여자분 때문인가요? 박 교관의 말에 제 몸이 굳어버렸어요. 역시 눈치챈 거였군요. 그 아이는 제 조카예요. 네. 저는 깜짝 놀라 그를 바라봤어요. 조카라고요? 제 누나가 마중 나왔던 거예요.
매형은 출장 중이어서 못 왔고요. 그 아이가 삼촌 보고 싶다고 해서 함께 온 거였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조카, 누나. 그럼 박 교관은 결혼하지 않은 건가요? 저는 그분이 제 부인이라고 생각하셨구나. 박 교관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저 아직 결혼 안 했어요. 일에만 매달려서 그런 기회도 별로 없었고, 제가 얼마나 바보 같은 오해를 했던 걸까요? 3일 동안 혼자 상상으로 괴로워했던 게 모두 헛된 일이었던 거예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아니에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만했어요. 제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서 오해가 생긴 거죠. 그의 이해하는 목소리에 제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안도감과 부끄러움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그런데 마르타 씨, 박 교관이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혹시 저 때문에 힘들어하신 건가요? 그 순간 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너무 노골적인 질문이었거든요. 하지만 거짓말할 수는 없었어요. 조금 작은 목소리로 인정하자 그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솔직하게 말해줘서.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다시 말했어요. 내일부터 다시 열심히 해주세요. 마르타 씨의 진짜 실력을 보고 싶거든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오해는 풀렸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그에게 향해 있었거든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무거웠던 마음의 짐이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새로운 설렘도 함께 찾아왔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인 것 같아요. 그 이후 일주일은 정말 달랐습니다. 오해가 풀린 뒤 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서 다시 예전의 열정을 되찾을 수 있었거든요. 아침 7시, 다른 동기들보다 1시간 일찍 교육장에 나가 K9 앞에서 혼자 복습하는 게 일상이 되었어요. 김민철 교관의 말대로 제 진짜 실력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또 일찍 왔네요. 어느 날 아침 박 교관이 저보다 더 일찍 와서 K9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그를 보는 제 마음은 여전히 떨렸지만 이제는 그 감정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도 일찍 오셨네요. 한국에 있을 때도 항상 이 시간에 나와요. 조용할 때 점검하는 게 더 정확하거든요. 그날부터 저희는 자연스럽게 이른 아침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었어요. 다른 교육생들이 오기 전 1시간 동안 마치 개인 교습을 받는 것 같은 특별한 시간이었죠. 마르타 씨, 정말 실력이 늘었네요. 유압 시스템 점검이 완벽해요. 열째 날 그의 칭찬에 제 가슴이 부풀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단순히 그가 좋아서가 아니라 정말로 제가 발전하고 있다는 확신이 생겼거든요. K9을 다루는 게 이제 재밌어요. 정말 하나의 언어 같아요. 맞아요. 드디어 K9과 대화할 수 있게 되신 거네요. 그의 눈에 진심 어린 자부심이 보였어요. 제자가 성장하는 걸 보는 선생님의 기쁜 말이에요. 15째 날 드디어 중간 평가가 있었습니다. K9 전체 시스템을 혼자서 점검하고 간단한 정비까지 해내야 하는 실기 시험이었어요. 다른 동기들은 모두 긴장한 모습이었지만 저는 오히려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쌓은 경험이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시험이 시작되자 저는 침착하게 엔진실부터 점검하기 시작했어요. 오일 레벨 확인, 냉각수 점검, 벨트 상태 점검, 모든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유압 시스템 점검에서도 실수가 없었어요. 280바의 압력이 정확히 유지되고 있는 걸 확인하고 각종 밸브의 작동 상태도 완벽하게 검사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화력 통제 시스템 점검에서는 정말 집중했어요. 복잡한 전자회로를 하나씩 확인하면서 박 교관이 알려준 요령들을 차근차근 적용했습니다. 시험 종료. 2시간의 시험이 끝났을 때 저는 뿌듯한 만족감을 느꼈어요. 최선을 다했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이틀 후 결과 발표에서 저는 전체 26명 중에서 두 번째 등수를 기록했습니다. 축하해요, 마르타. 동기들이 박수를 치며 축하해줄 때 제 눈에는 감격의 눈물이 맺혔어요. 처음에는 교육 대상에서도 제외되었던 제가 이제는 상위권에 올라선 거였어요. 우수 성적자로 추가 연수 기회를 받게 됩니다. 박 교관의 발표에 저는 더욱 놀랐어요. 추가 연수라니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모든 교육이 끝난 후 박 교관이 저를 조용히 불렀어요. 마르타 씨, 잠깐 이야기할까요?
교육장 뒤편 벤치에 나란히 앉았을 때 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성장이었어요. 처음 폴란드에서 봤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네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아니에요. 마르타 씨 본인의 노력과 재능이었어요.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한국에서 다시 만나도 좋을까요? 추가 연수 때 말이에요. 그 말에 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다시 만난다고요? 물론이에요. 너무 좋겠어요. 그때는 선생님과 제자가 아니라 동료로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동료라는 말에 제 마음이 더욱 설렜습니다.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뜻일까요? 저는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선생님 저 정말 감사해요. 처음에 기회를 만들어주신 것부터 오늘까지 모든 게 저도 고마워요. 마르타 씨 같은 제자를 만날 수 있어서 그 순간 그가 자연스럽게 손을 내밀었어요. 저도 자연스럽게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악수였지만 제게는 그 이상의 의미로 느껴졌어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 같았거든요. 몇 달 후에 한국에서 뵙겠습니다. 네, 그때까지 더 열심히 준비할게요. 그날 밤 저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반짝이는 불빛들이 제 미래처럼 희망차게 보였습니다. 김민철 이제는 그 이름을 생각해도 아프지 않아요. 대신 설렘과 기대감이 가슴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오늘 아침 6시 저는 폴란드 기지의 정비 경납고 앞에 서 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다릅니다. 제 어깨에는 상급 정비 전문가라는 새로운 계급장이 달려있고 가슴에는 K9 전담 정비팀장이라는 배지가 빛나고 있거든요. 한국에서의 추가 연수는 정말 꿈 같았어요. 석 달 동안 서울과 대구의 여러 기지를 돌면서 K9의 모든 시스템을 완벽하게 마스터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김민철 교관과 함께 보낸 시간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추억이 되었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폴란드로 돌아오기 일주일 전에 들은 소식이었는데 김민철 씨가 폴란드 기술 협력 담당으로 재파견된다는 거였어요. 경납고 문이 열리자 제 눈앞에 5대의 K9 자주포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친숙한 모습이에요. 각각의 엔진 소리만 들어도 상태를 파악할 수 있고 유압 시스템의 미세한 변화도 손끝으로 느낄 수 있거든요. 첫 번째 K9 앞에 서서 엔진 점검을 시작했을 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역시 일찍 나왔네요. 돌아보니 김민철 씨가 서 있었습니다.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지으면서요. 민철 씨도 변하지 않으셨네요. 이제는 서로를 이름으로 부르게 되었어요. 더 이상 선생님과 제자가 아니라 진정한 동료가 되었거든요. 오늘부터 같은 팀에서 일하게 되었네요. 그의 말에 제 가슴이 설렜습니다. 같은 팀이라니 정말 꿈만 같아요. 아침 9시 우리 팀의 첫 회의가 있었습니다. K9 정비 일정과 새로운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는데 저는 당당하게 제 의견을 발표했어요. 유압 시스템의 정기 점검 주기를 현재 200시간에서 150시간으로 단축하는 게 좋겠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으로 볼 때 더 자주 점검할수록 고장률이 현저히 줄어들거든요. 좋은 제안이네요. 마르타 씨의 전문성이 정말 늘었어요. 민철 씨의 인정하는 목소리에 제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점심시간 우리는 기지 식당에서 함께 식사했어요. 다른 동료들과 어울리면서도 저희만의 특별한 분위기가 있었죠. 한국에서 김치 맛보셨잖아요. 어땠어요? 처음엔 너무 매웠는데 나중엔 계속 찾게 되더라고요. 정말 중독성이 있어요. 우리는 서로 웃으며 자연스럽게 대화했습니다. 이제는 서로의 취향도 생각도 많이 알게 되었거든요. 오후 3시 실제 K9 점검 작업이 시작됐어요. 저는 이제 혼자서도 완벽하게 모든 시스템을 다룰 수 있었습니다. 엔진 정비부터 화력 통제 시스템 점검까지 모든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정말 대단해요. 이제는 저보다 더 능숙한 것 같네요. 민철 씨가 제 작업을 보며 감탄했어요. 그의 칭찬이 더 이상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제가 실력을 인정받을 만큼 성장했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저녁 6시 일과가 끝난 후 우리는 기지 뒤편 언덕에 함께 올라갔어요. 석양이 지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마르타 씨, 지난 몇 개월 동안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죠. 민철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네,
저도 그래요. 모든 게 달라졌어요. 저한테도 변화가 있었어요. 그가 저를 바라보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유능한 제자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의 말이 멈췄어요. 하지만 그 눈빛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처음에는 존경하는 선생님이었는데, 이제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 순간 그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하고 확실한 터치였습니다. 앞으로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동료로서가 아니라 더 특별한 관계로. 제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물론이에요. 저도 그걸 바라고 있었거든요. 이제 우리는 같은 기지에서 같은 K9을 다루면서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어요. 저 멀리 보이는 K9 자주포들이 석양빛에 물들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기계였는데 이제는 제 인생을 바꿔준 소중한 동반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K9을 통해 만난 민철 씨와 함께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사선 넘어 이제는 저도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제 옆에는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사람이 있습니다.